네, 7월 26일 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대응하기 더운데 더 짜증나는 그렇죠. 왜 이렇게 자꾸 빠지나요? 정말 코스닥 짜증나는 시장이에요. 네, 오늘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신 것 같은데. 날씨도 더운데 그러니까요. 이 시장까지 이제 이렇게 속을 조금 썩이니까 네. 더더군다나 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네. 그러니까 토요일 우리 새벽 시간이었죠. 네. 미국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았잖아요. 사상 최고치를 그렇죠. 계속 경신해요. 또 네.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다 이제 최고가를 경신을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괜찮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목요일 날도 약간 좀 그랬잖아요. 네. 목요일 새벽에 미국장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고 우리도 당연히 반등이 들어오겠거나 했는데 오히려 또 빠졌거든요. 근데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이 제법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고 완전히 좀 디커플링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추세적인 흐름은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오늘은 약간 또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좀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고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이제 흔들흔들 하는 이유가 역시나 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상당히 지금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비수도권도 지금 3단계로 이제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조금 주가에 이제 타격을 좀 받고 있고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무거운 이유는 결국은 또 외국인들의 수급,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이제 연중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가장 좀 중요한 게 환율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된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을 좀 해줘야 외국인들이 자신감 있게 국내 증시에 좀 배팅을 좀 해둘 텐데 지난주에는 또 선물 시장에서 갑자기 거의 한 2조 가까이를 순매수를 좀 하길래 아 이제 수급이 좀 돌아서는구나 했는데 오늘은 또 1조 원 넘게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들 수급이 아직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우리 시장 뭐 지수가 썩 좋지 않아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탄력적으로 지금 또 잘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주가가 와르르 좀 무너지면서 빠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수 자체보다는 역시나 이번 주도 개별 종목의 흐름에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주 중반 이후에는 또 FMC도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좀 앞두고는 철저하게 이제 좀 종목 장세에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지난주 목금은 좋았을 거예요. 아마 수요일에 디커플링처럼 그렇죠. 좀 일어났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좀 횡보하는 시장 속에서 오랜만에 가상화폐주들이 좀 올라와 네. 줬어요. 비트코인 가격도 좀 띄워주고 코인에 이렇게 돈을 넣으셨다가 네. 손실 보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지만 언제까지 갈지는 또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죠. 바라보세요? 코린이라고 하잖아요. 네. 코인 이제 어린이들이 사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상화폐 시장이 거의 뭐 열풍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 주식 시장을 뛰어넘을 정도의 엄청난 투자 열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열기가 지금 많이 좀 수그러들다 보니까 가상화폐들은 이제 시세도 조금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아마존도 어찌 보면은 이 가상화폐 시장에 좀 진출을 한다. 향후에 이제 이 아마존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가상화폐, 가상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좀 구축한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오늘 비트코인이 그래도 상당히 좀 강하게 살아났어요. 4천만 원을 이제 회복을 좀 했었던 그런 흐름이면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비덴트라든지 우리기술 투자와 같은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창투사들이 급반등에 좀 성공을 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이제 시장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조금 무겁고 이슈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격 반등, 그야말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서고는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뭐 그전과는 투자 심리도 많이 이제 좀 달라져 있는 상태고 모멘텀도 이제 약간은 좀 많이 좀 수그러들어 있는 상태. 그리고 중국발 악재가 여전히 이제 가상화폐들의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추세적인 전환이 될지는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 판단을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강하게 좀 올라가지만 따라 붙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또 시세를 좀 지켜보신 뒤에 뭐 하루 이틀 있다가도 또 시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역시나 저점 매수가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 상승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동안 소개해 주신 종목들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할게요. 뭐 덴탈 의료기기 관련해서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흐름도 좋고 그렇죠. 그런데 7월 20일에 디오 소개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좋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원체 강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디오가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더 못 올랐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임플란트 3사를 같이 이제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시장 점유율 1등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역시나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제 N자형으로 단기 고점 부근에서 약간의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사상 최고가가 오늘 경신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덴티움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회사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하게 반등을 좀 하더니 그전까지는 사실 이 회사는 디오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조금 약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좀 강하게 거래가 한번 붙어주면서 오늘까지도 지금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뛰어넘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디오도 뭐 오늘은 나름대로 좀 괜찮게 움직이고 있어요. 요 디오는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보면 이제 단기 시세는 정말 강하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네요.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대주주의 이제 지분 매각 모멘텀이 이제 같이 좀 붙어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좀 올랐었는데 51,000원대 이제 말씀드려가지고요. 한 6%, 7% 정도 지금 수익 중인데 목표가는 제가 저기 위에 6만 원까지 말씀드렸어요.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제 이슈를 감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좀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덴티움에 비해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단기적으로 워낙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숨고르기가 좀 있었고 다시 한번 강하게 슈팅이 좀 들어온다면 뭐 6만 원까지도 무난하게 저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현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좀 아직 남아 있다. 홀딩 전략 제시를 해드리면서 6만 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만 원 목표가 그대로 고정해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쭉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이 7월 6일 날 편입하신 바이브 컴퍼니예요.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 뛰어오르면서 네. 오늘장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도 뭐 9%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무려 수익률이 60%예요. 그렇죠. 네, 아까 디오처럼 단기 수익률 차트 보면 굉장히 가파른데 한번 네. 리뷰해 볼까요?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신규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오늘 뭐 워낙 이슈가 없다 보니까 알체라라든지 바이브 컴퍼니 제가 리뷰는 해드리지만 신규 접근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성장주들이 한번 이슈가 부각됐을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구나. 바이브 컴퍼니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린 게 뭐 한두 달 전이 아니라요. 7월 6일 날이니까 딱 요때였어요. 바닥에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할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저점에서 잡아드렸잖아요. 34,000원대 이제 매수 가격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리부터 그냥 한 3주 연속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오늘 장중고점 5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무려 60%가 이제 시세가 났고 알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이언트 스텝 후속주로 여러분들께 이제 6월 말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 그때도 6월 말에 34,000원대 가격 정말 좀 좋은 가격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행보를 하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달 내내 그냥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좀 찍고 있는 상황. 네. 자이언트 스텝, 뭐 알체라, 바이브 컴퍼니 이런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ETF 펀드가 많이 좀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주가의 호재성 이슈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뭐 알체라라든지 바이브 컴퍼니는 상당히 지금 강하게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가격은 아무래도 이게 신규 접근하기가 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네. 좀 해드렸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어떤 이 알체라라든지 바이브 컴퍼니의 태생 자체가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4차 산업의 어떤 원천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메타버스 수혜주는 아니지만 비슷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성장하는 섹터에서 지금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하나를 좀 후속주로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 종목을 조금 이따가 공개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브 컴퍼니
목표편이 급하게 오른 만큼 지금 가격 조금 무리다. 하지만 후속주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달라라고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또 시청자분들 문자 상담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읊어보도록 할게요. 1272님께서 M게임을 매수하셨어요.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주잖아요. 11,800원 매수가고요.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게임주들도 사실은 이 메타버스가 이제 뜨기 시작할 때 제가 줄줄이 다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N게임이 대장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빛소프트라는 종목이 있고 좀 못 움직인 종목 중에 게임주들 중에 어찌 보면 이제 조이시티 같은 게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SL 게임즈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남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M게임 오늘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워낙 좀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시세는 아직 살아 있는데 이제 겨우 매수가 정도 근처거든요. 11,800원에 이제 매수를 딱 하셨으면은 한 번, 두 번 올라오고 난 이후에 이제 매수가 딱 되셨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려면 12,000원대 이제 매물을 이제 뚫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를 이제 뚫어내기가 조금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다만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12,000원 정도를 뚫어낸다면 절반 정도만 매도하시고 절반은 조금 더 들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11,000원짜리는 짧게 이제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메타버스 수혜주들은 아직까지는 시세가 좀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손절과 목표가만 좀 잘 정해두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또 한 분만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0190님께서 가온미디어 13,000원 매수하셨고 30% 보유하고 계신데요. 통신 기자재 관련주인데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이 종목은 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AS 차원에서 한번 꼭 진단을 좀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14,000원대 이제 단기 저항에 이제 딱 걸렸다가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조정을 좀 받은 자리거든요. 12,000원 자리에서는 단기 저점 눌림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AI 셋톱박스를 만드는 기업이고 요 회사도 이제 나중에는 XR과 관련된 이제 신기술 투자를 해가지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을 또 확장하려고 신기술을 또 신사업 쪽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뭐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지만 전환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자본 조달에 성공을 했고 SR 기술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요 회사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분명히 좀 될 수 있어요. 본업인 통신 장비 쪽이 워낙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000원짜리가 종가 기준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를 좀 하시고 손실 만회를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반등 목표치는 14,000원,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17,500원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만 더 가격 회복을 기다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 주셨던 종목 가온미디어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코너의 하이라이트죠. 원샷 원킬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 매니저님. 네, 첫 번째 종목은요. 25,650원에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에 열광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이브 컴퍼니도 태생은 인공지능 기술이죠. 그리고 알체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안면 인식 기술을 이제 만들어낸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플랫폼이거든요. 그 플랫폼에 장착되는 기술은 결국 AI라든지 빅데이터와 같은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후속주로 오늘은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이 회사는 이제 미디어 광고, 특히 타겟 광고를 전문적으로 이제 영위하는 광고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디어의 광고 회사가 에코마케팅이라든지 뭐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텐데 그 회사와 이제 비슷한 사업 영역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LG라든지 신한금융그룹과 같은 이제 굵직굵직한 대형 이제 고객사들, 이커머스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특히나 빅데이터 기반의 광고를 이제 만들어내는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 맞춤형 광고를 제작을 하고 또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드레스블
채널 TV라고 하는 거 다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은 방송국에서 광고를 막 일방적으로 송출을 하잖아요. 근데 향후에는 이 디지털 셋톱박스, 가온미디어가 그런 인공지능 디지털 셋톱박스를 만들거든요. 디지털 셋톱박스에서 TV를 시청하는 가구의 시청 패턴을 딱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구는 주로 어떤 채널을 많이 보는지 그리고 어떤 광고를 볼 때 채널이 안 돌아가고 끝까지 광고를 시청하는지 이런 패턴들을 쫙 분석해가지고 그걸 빅데이터화 시키거든요. 그리고 빅데이터화 시킨 그 가구가 사실상 소구를 좀 잘할 수 있을 만한 광고를 IPTV 사업자가 이제 셋톱박스를 통해서 송출을 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타겟형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광고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어찌 보면 이제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네. 향후에 메타버스라든지 타겟 광고,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여러 분야로 이제 상업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보시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바이브 컴퍼니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 회사도 바닥에서 지금 올라갈까 말까 이제 N자형 파동을 만들면서 추세가 이제 전환되기 전까지는 되게 좀 이렇게 지겨운 흐름을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겨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딱 끝나고 나니까 주가가 이제 발산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와이더 플래닛 역시도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되게 좀 지겹잖아요.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 대면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거래도 아직 소강 상태고 캔들도 강하게 올라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해놓고 27,000원짜리를 이제 강하게 좀 뚫어 올렸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3,000원 정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겟팅 광고와 관련된 오늘 후속주죠. 와이더 플래닛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또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보면 오늘 정말 좀 섹터 전략이 상당히 좀 고민스럽다라는 걸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텐데 네.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는 이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8,950원에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은 비수기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한테는 특히 좀 관심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8월 11일로 이미 예정이 좀 되어 있죠. 삼성전자가 8월 11일 갤럭시 언팩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갤럭시 Z 폴드 3를 이제 출시를 하기 위해서 언팩 행사 이벤트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노트 출시를 취소할 정도로 이번에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상당히 좀 강력한 네.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작년에 이제 조금 개화가 됐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제 본격적인 성장 그리고 2022년이 되면 애플도 폴더블 스마트폰 이제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 부품주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폴더블 폰과 관련된 부품주들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전자가 단가, 이제 스마트폰의 가격은 많이 좀 낮추면서도 보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또 기술력은 많이 좀 새로운 기술들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번에 출시되는 이제 갤럭시 Z 폴드 3에는 S 펜 기능도 이제 장착이 되고 카메라 기능도 뭐 현존하는 지금 최고의 카메라 모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양에 있어서는 뭐 최고 수준이지만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보급을 하는 데는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힌지와 관련된 부품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인테크닉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5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000원, 손절 가격은 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부품주 오늘 새롭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파인테크닉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무료 방송 소개도 해주셔야죠, 매니저님.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오늘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나서고는 있는데 네.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이 또 새로운 주도 섹터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번 주에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그리고 종목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